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가지 여름 간식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마르코 폴로는 설탕이 첨가된 물과 다양한 향료를 섞어 얼린 디저트인 소르베와 비슷한 레시피를 아시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크림 아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디저트는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의 궁정에서 자주 접대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냉동 디저트를 소개한 것은 헨리 2세와 결혼한 캐서린 드 메디치였어요. 이 얼음 간식은 1660년대 한 시칠리아 남자가 파리 최초의 카페인 카페 프로코페에서 우유, 크림, 버터, 그리고 달걀을 섞어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토머스 제퍼슨도 자신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완성하는데 무려 18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대중문화에서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항상 특정한 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자체 법과 규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스크림은 사실 모두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기 위해서 제품은 최소 10%의 유지방을 포함해야 하며 무게가 리터당 0.5kg 이하여야 합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은 사실 그다지 부드러울 필요가 없어요. 전문 용어로 오버런이 100%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그 특정한 식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베이스는 충분한 휘핑이 필요해요. 하지만 단지 일정 비율까지만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스크림 베이스 1리터의 최종 제품은 휘핑 후 2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 디저트는 지방 함유 비율에 따라서 감소된 지방 아이스크림, 저지방 아이스크림, 무지방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범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각 제품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종류의 냉동 디저트는 젤라또예요. 비록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번역되지만 유지방 함량 규정에 따르면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보통 공식적인 아이스크림보다 유지방이 적지만 오버런이 약 20에서 30%로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밀도가 높고 질감이 풍부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한 젤라또가 3.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해 보이지만 프랑스인들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냉동 커스터드로도 알려진 프랑스 아이스크림은 기본 재료와는 별도로 혼합물에 달걀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노른자가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식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산딸기는 체리, 살구, 자두, 배, 사과, 복숭아, 블랙베리와 함께 사실은 장미과에 속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의 똑같은 꽃잎을 가진 꽃이 피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해요. 바나나는 베리류로 간주되지만 딸기는 다음에 출근할 때 자주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단추 구멍이 수직 모양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멍을 보세요. 수평 모양이죠? 셔츠의 아랫부분은 엉덩이를 가리는데 자주 당겨지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디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단추구멍은 실수가 아니라 엉덩이가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거품 목욕을 할 때 욕조에 생기는 거품층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품층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주죠. 모자에 달린 폼폼은 패션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선원들이 아주 낮은 배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 거예요.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증기가 쌓여서 과자가 부서지게 될 거예요. 오렌지에 붙은 스티커의 숫자는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4자리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3 또는 4라면 이는 과일이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되었다는 뜻이에요. 5자리 숫자가 8로 시작한다면 오렌지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 유기농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의 여백은 날짜나 쪽 번호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집에서 쥐가 아주 성가신 문제였어요. 종이는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고요. 여백을 추가해 쥐가 중요한 내용을 베어물지 않고 빈 종이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든 거예요. 상자에 포장된 음식을 접시에 다시 담는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종이로 된 음식 포장 상자를 펼치면 음식에 맞는 완벽한 크기의 접시가 만들어집니다. 음료수병의 긴 목은 음료를 마실 때 그곳을 잡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서 나오는 열이 음료수를 데우는 대신 병의 윗부분만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옷깃에 단추구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코트와 자켓에는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옷깃을 잠가서 고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옷깃을 닫지 않게 되었고 단추도 사라졌지만 많은 양복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전통적인 단추구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에는 검은 격자가 그려져 있어서 안에 음식을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건 해로운 마이크로파가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러데이 쉴드라고 하는 이 보호장치는 음식물이 제대로 요리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배낭에 달린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패치는 밧줄 탭 또는 돼지코라고 합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여분의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캠핑이나 긴 하이킹의 안성맞춤입니다. 골프공은 완벽하게 둥글지 않고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솜에는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쪽은 화장을 할 때, 부드러운 쪽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도넛에는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에는 겉은 바삭바삭해도 속은 종종 기름지고 익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애플 노트북 충전기에는 접을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세워두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리를 펼쳐서 선을 감아 제자리에 고정하고 엉킴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음료수병을 보면 병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숫자가 9인 5자리 숫자는 좋은 신호예요. 유기농 제품이라는 뜻이죠. 3이나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이며 8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라면 그냥 선반에 놓아두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1달러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테두리 속에 적힌 큰 글자는 어느 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했는지 알려주죠. 화폐를 유통하는 은행은 12개인데요. 예를 들어 L이 적혀 있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쇄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컵들은 바닥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렇게 나온 것이기도 해요. 사실 이 홈은 컵이 젖은 표면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식기세척기에 넣었을 때 물이 고이지 않게 도와줘요. 초콜릿 상자에 있는 작은 구멍은 초콜릿 매니아들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꺼내고 싶은 초콜릿에서 가장 가까운 홈을 누르면 그 초콜릿이 상자에서 튀어올라 여러분 손에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법 같죠? 마법이죠. 목욕 거품은 단순히 기분 좋은 냄새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일종의 온도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품이 물의 열을 지켜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주의사항, 이건 아크릴 욕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며 금속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거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열이 빨리 손실됩니다. 황동, 청동 또는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진 문 손잡이는 이상적인 손잡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금속들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박테리아가 훨씬 느리게 퍼지거든요. 또한 몇 시간 안에 꽤 빨리 세균을 제거해줘요. 아니요, 그렇다고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매번 우유나 주스를 부을 때 티셔츠에 음료가 튄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상자 반대쪽에서 음료를 따라보세요. 튀지도 않고 조절하기 더 쉽죠? 땅콩버터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뚜껑이 위로 가게 두면 머지않아 조금씩 굳게 될 겁니다. 기름을 항상 바닥에 두지 않고 골고루 섞이게 하려면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장 재킷은 일반 재킷보다 주머니가 작지만 무용지물은 아니에요. 이건 주로 티켓 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신사들이 티켓을 이 주머니에 보관하고 기차에서 쉽게 그 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죠.
또한 이 주머니에 현금과 다른 작은 소품들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어느 커피숍에 가든지 모든 일회용 컵은 똑같이 생겼고 로고만 바뀌지 않나요? 이 컵의 비밀은 음료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형태입니다. 윗부분이 항상 넓어서 음료를 마실 때 코를 넣을 수 있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손이 작더라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폭의 차이로 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주스팩에 붙은 삼각형 플랩은 주스가 새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어요. 뒤집어서 주스팩의 손잡이로 사용하면 포장을 누르지 않아 주스가 제멋대로 나오지 않게 되겠죠? 만약 메이슨 자와 뚜껑에 날이 달린 믹서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비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메이슨 병을 믹서기에 직접 꽂아서 원하는 대로 쉐이크를 만들 수 있죠. 믹서기 통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단 속도를 최대값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소금과 후추를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팁이 하나 있어요. 후추나 소금 용기를 잡고 뒤집어 보세요.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죠? 이제 두 번째 용기에 오돌토돌한 부분을 서로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진동으로 인해 소금이나 후추가 흘러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헤드폰은 유선과 무선 모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구멍이죠. 공기가 이 구멍을 통해 순환하는데 이건 음질에 아주 중요해요. 스틱 설탕은 스마트하게 디자인되었어요. 귀퉁이 하나를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찢어진 종이 조각이 덜 생기겠죠? 한 면에 지퍼가 2개나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이제 이 지퍼를 현명하게 사용해 봅시다. 이 지퍼는 훌륭하게 소매치기들을 막아줘요. 지퍼에 작은 자물쇠를 채워서 여러분 외에 그 누구도 가방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고요? 청바지의 5번째 주머니가 바로 이걸 위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큰 화면이 있는 신형 아이폰 모델에는 간편 접근이라는 편리한 옵션이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화면 맨 위에 손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은 폰의 접근성 설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로 화면을 아래로 내릴 수 있어요. 길가에 난 울퉁불퉁한 띠는 졸음운전하는 졸음운전자들을 깨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이 띠 위를 지나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알람 시계처럼 작동해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는 가운데에 금속 벤치 같은 톱날이 있어요. 이걸로 가위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손잡이 사이에 놓여져 있어 견과류, 개껍데기 등등을 깨뜨릴 수 있어요. 또 이걸로 일반 병과 소스병들을 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약초의 줄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톱니를 이용하죠. 오디오 잭에 고리가 3개 있다면 장치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문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려요.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만약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음식이 제대로 요리되지 않을 거예요. 달걀에 있는 숫자는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줘요. 많은 나라에서 특별한 라벨 부착 시스템을 사용해요. 첫 번째 숫자는 생산 방법을 나타내요. 다음 2글자 코드는 달걀이 생성된 국가를 나타내요. 그런 다음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암탉이 알을 낳는 시설을 나타내요. 이 코드의 첫 번째 숫자는 0에서 3까지 다양해요. 0은 유기농 달걀이란 의미예요. 1은 프리레인지 달걀이란 거죠. 이건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암탉이 낳은 거예요. 2는 짚을 깊게 까는 실내 시설에서 생산된 달걀을 나타내요. 3. 여러분은 닭장에서 사육되는 농장의 달걀을 사려는 거예요. 자동차 앞 유리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진 검은 띠를 프리트라고 해요. 이것은 구운 세라믹 페인트로 앞유리 가장자리 부근에 있는 꽉 채워진 검은 띠로 처음에 시작돼요. 그런 뒤에 작은 점들로 끝나요. 프리트는 유리를 더 거칠게 만들어서 접착제가 더 잘 붙게 돼요. 이 프리트는 우레탄 밀폐제를 보호해줘요. 이것은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시켜주는 물질이에요. 또 태양의 자외선이 접착제를 녹이는 걸 막아줘요. 검은 점 같은 경우는 차 안의 온도를 더 균일하게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줘요. 미적으로도 보기 좋아요. 이게 없다면 유리와 어두운 띠의 대조가 너무 분명해질 거예요. 만약 여분의 고리가 있는 청바지를 봤다면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청바지예요. 그건 아마 통근자를 위한 의류 제품군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고리의 주목적은 자전거 자물쇠를 거는 거예요. 많은 지퍼 슬라이더는 바깥쪽에 고리가 있어요. 특히 그런 슬라이더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더 그렇죠. 이 고리는 자물쇠로 슬라이더를 연결해서 소매치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키보드에는 작은 다리가 달려 있어요. 키보드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떤 키를 누르는지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납작한 키보드 때문에 손목이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키보드를 보지 않고 타이핑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다리가 필요치 않아요. 올리브 스푼은 보통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으며 사발 모양의 머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도구의 주 목적은 액체 상태의 병, 깡통 그릇에서 올리브, 체리, 절인 마늘 그리고 액체에 담겨있는 기타 제품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구멍은 숟가락에 모여있는 액체를 빠르고 쉽게 빼낼 수 있게 해줘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걸 생각해낼까요? 도넛이 반지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자리는 너무 익어버리고 안은 익지 않아 끈적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가운데에 구멍을 내면 바깥과 안쪽이 동시에 요리될 거예요. 동그란 모양의 도넛은 보통 커스터드, 크림 또는 젤리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도넛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즉, 필링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약한 부분이 적다는 뜻이죠. 가득 찬 주스 상자를 너무 꽉 움켜쥐면 곳곳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쏟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주스 상자의 측면에 있는 탭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걸 음료수 잡는 데 쓸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베리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DNA의 약 50%를 바나나와 공유해요. 우리가 바나나와 닮은 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 고형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초콜릿이 아니에요.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 유제품, 바닐라, 레시틴, 코코아 버터의 혼합물로만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부모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볼 때 브로콜리는 스테이크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낮은 지방 함량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는 고기와는 반대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감자튀김의 필수 동반자로 여겨지지만 한때 케찹은 치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800년대에 오하이오의 한 의사는 토마토가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나중에 알약으로 변형된 케첩과 유사한 제조법을 출판했어요. 감자튀김이랑 케첩 알약 어때요? 감자튀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음식은 사실 프랑스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감자는 사실 벨기에에서 유래되었지만 감자가 잘린 방식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브뤼셀 스프라우트라는 이름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찬장 어딘가에 분명히 땅콩버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그랜드 캐니언 바닥을 전부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땅콩버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억 2,700kg이 넘는 양이에요. 누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다면 전 꼭 볼 거예요. 연어는 원래 분홍색이 아니에요. 야생 연어는 자연에서 소비하는 대량의 새우 때문에 분홍색을 띱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기르는 연어는 일반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연한 분홍색을 얻기 위해 식물성 색소를 첨가해요. 당근도 원래 주황색이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적황색은 16세기에 발생한 당근의 유전적 돌연변이로부터 비롯됩니다. 당근은 처음에 흰색 또는 보라색이었어요. 감자튀김에 케첩을 곁들이는 것처럼 아마 초밥에 고추냉이를 약간씩 곁들일 거예요. 그건 사실 염색한 겨자무예요. 진짜 고추냉이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99%의 식당이 사실은 평범한 겨자무를 사용해요. 슈퍼마켓에서 모두 함께 포장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빨간색, 녹색, 노란색 피망은 사실 같은 야채가 아니에요. 각각의 씨앗이 있어야 개별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이죠.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누텔라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누텔라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헤이즐넛을 재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텔라 토핑을 추가로 요청할 때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생수 병마다 유통기한이 있지만 실제로 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플라스틱에서 물로 해로운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병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내식이 때때로 맛없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항상 요리사의 탓은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는 신체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맛이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적어도 한 번은 샐러드에 추가해 본 적이 있겠지만 흔히 고수라고 하는 코리앤더와 실란트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코리앤더는 건조된 씨앗을 가리키고 잎과 줄기를 실란트로라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과일 애호가들을 위해 과학자들은 과일 샐러드 나무를 발명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과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나무예요. 호주에서 개발되었고 최대 6가지의 다른 과일이 열릴 수 있어요.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이 자라는 핵과류종과 레몬, 라임, 귤, 탄젤로, 포멜로, 자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귤종이 있습니다. 입냄새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마늘은 가장 영양분이 많은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늘 한 조각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6의 2%를 포함할 안에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액체와 음료에 김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 먹은 막대사탕 막대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 속으로 들어가서 굳으면 사탕을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었다면 사탕은 쉽게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라이더 가죽 자켓의 지퍼는 대각선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지퍼가 세로로 달렸다면 입은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지퍼가 걸릴 수 있지만 대각선 지퍼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주유 등의 작은 삼각형은 주유구가 자동차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렌터카를 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차를 세울 일은 없겠죠? 진공청소기에는 부속품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긴 솔이 달린 튜브는 무엇에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튜브는 먼지 제거에 적합하며 액자, 블라인드, 램프, 갓 등을 청소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초콜릿 박스 트레이의 작은 구멍에는 실제로 기능이 있습니다. 초콜릿 근처에 구멍을 누르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바로 초콜릿이 튀어나오죠. 어떤 초고층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만 가는 빈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높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몇몇 초고층 건물은 세울 수 있는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빈층이 있다면 층수를 늘리거나 건물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건물 높이를 높여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이 텅 빈 층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자 셔츠의 단추가 왼쪽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녀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단추를 왼쪽에 달면 셔츠를 입히기가 더 쉬웠죠. 그래서 왼쪽에 달린 단추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큐티클은 목적이 있으니 제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큐티클은 손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큐티클이 없다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무 옷걸이와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옷의 맵시를 살리는 것 외에도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주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 구멍은 실제로 비상시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 시에 사용하는 열쇠 구멍입니다. 여러분의 청바지에 달린 동그란 모양의 단추는 리벳이라고 하는데요. 당겨지거나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바지의 가장 약한 부분에 다는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 왕관의 뾰족한 모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7개의 가시는 7개의 바다와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추가된 거예요. 여행 가방에는 지퍼 손잡이가 2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잡이 2개를 연결해 자물쇠를 달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냄새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썰고 손가락 끝에 소금을 문지르면 냄새가 제거될 거예요. 신발에도 효과가 있고요.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에 버블랩은 단지 여러분의 물건을 포장 안에 깔끔하게 보관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원래 용도는 다른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집안의 벽을 3차원 벽지로 장식하면 멋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벽 전체에 버블랩을 바르려고 했죠.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온실용 단열재로 판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실패였어요. 하지만 3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작은 버블, 큰 버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세요? 거하게 저녁을 먹은 후 이를 닦으려고 합니다. 식사 후 양치는 당연하죠. 욕실에 가서 파란 칫솔을 집어듭니다. 위아래에 원을 그리며 치카치카 잘했어요. 이제 입안을 상쾌하게 해줄 구강세척제를 써볼까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구강세척제는 항상 그 용도로 쓰인 게 아니었어요. 한때는 소독제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을 박테리아 없이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선한 박하향. 구강세척제는 바닥 청소제로도 사용되었고 나쁜 질병의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헤어토닉으로도 판매된 적이 있어요. 다음에 집 청소를 할 때 청소용 세제가 다 떨어지면 양동이 물에 구강세척제를 몇 뚜껑 넣어 사용해야겠어요. 플레이도 점토,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원하는 모양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잖아요. 쭉 잡아당겨 늘리고 공룡 모양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긴 파랑국 숟가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벽에 던지면 안 된다고요? 그럴까요? 네, 플레이도는 처음에는 벽지 청소용으로 만들어졌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오늘날 우리가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점토가 되었습니다. 벽지에 묻은 그을음을 닦아내는데 사용되던 흔한 방법이었어요. 당시엔 집집마다 석탄으로 난방을 했거든요. 반지는 큰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반지를 착용하죠. 슈퍼볼에서 우승해도 반지를 받게 됩니다. 야호! 하지만 옛날의 반지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장식 이상의 것이었어요. 궁수들은 활줄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를 착용하곤 했고 바느질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멋지게 보일 수 있었죠. 이집트인들은 반지를 도장처럼 사용했어요. 개인 반지 서명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주 좋은 이집트 사무실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장님이 들어오십니다. 여기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종이 위에 약간의 왁스를 바르고 그 위에 반지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플레이도 못지않게 슬링키도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펑키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 유튜브 영상이라면요. 사실 슬링키는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한 엔지니어는 보트가 사방으로 움직일 때 민감한 항해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대신 그는 환상적인 장난감을 발명해냈죠. 러닝머신 위에 슬링키를 올려보세요. 제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새로 구운 파이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프리스비 위에 놓으세요. 주방장이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기를 원한다면요. 1871년 프리스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바로 파이를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프리스비에 올린 딸기 파이예요.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용을 생각해냈습니다. 몸을 거꾸로 해서 프리스비 던지기 할 줄 아세요? 여러분은 베개가 솜처럼 부드러운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금 딱딱한 것을 선호하세요? 최초의 베개는 전혀 푹신푹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동차에는 계기판에 작은 커피컵 표시가 있어요. 그건 차량의 졸음 방지 메커니즘이에요.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자동차의 졸음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속도, 바퀴 각도 및 차선 탈선을 분석해서 운전자가 쉬어야 할 시간인지를 알아내요. 만약 그렇다면 차에서 몇 가지 오디오 신호를 내면서 커피컵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해요. 슈퍼마켓에서 받는 과일과 야채에 붙은 스티커에는 정보가 가득해요. 스티커에 4자리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 제품은 재래식으로 재배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살충제가 쓰였다는 것도 의미하죠. 만약 제품이 유기농일 경우 스티커에는 5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숫자는 9일 거예요. 유전자 변형 제품에도 5자리 코드가 있지만 첫 번째 숫자는 8이에요. 설탕은 원추형의 덩어리 설탕으로 팔리곤 했어요. 이것들은 크고 단단한 원추였었죠. 그 당시에 차를 마실 설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설탕 덩어리를 쪼개기 위한 특별한 망치를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 설탕을 더 작고 더 멋진 모양의 덩어리로 잘랐죠. 19세기 중반이 돼서야 설탕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는 프레스가 최초로 발명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저장과 운송이 더 쉬워졌죠. 스패너 반대쪽 끝에 작은 구멍으로 스크루드라이버를 약간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냥 구멍을 드라이버에 통과시켜 끝을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또 각도가 이상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어두운 데서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움직이는 차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만약 수동 백미러가 있는 경우 하단의 탭을 찾아서 뒤집어 보세요. 거울 유리 뒤편에 반사 물질이 있어요. 탭을 뒤집음으로써 이 물질의 각도를 바꾸어 거울의 조명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스쿱은 다양한 색깔로 나와요. 이것은 미적 감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색깔은 스쿱의 크기를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 1kg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스쿱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와우, 1kg의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라니 저도 주세요. 작은 튜브의 몇몇 뚜껑은 위가 비어있고 안에 작은 스파이크가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튜브를 밀봉하고 있는 호일 스티커를 뚫는 거예요. 목이 이 구멍에 딱 맞으며 스파이크는 봉인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작은 호일 봉인을 뜯을 필요가 없죠. 제품 포장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문자 R은 상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등록이 일단 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품에 이 글자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수도 있죠. 가스펌프에는 보통 손잡이 위에 작은 금속 걸쇠나 고리가 있어요. 그건 방아쇠 잠금 장치예요. 이걸로 손잡이를 열린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도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올 거예요. 과거 동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졌거나 모양이 딱히 없었어요. 사기꾼들이 그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죠. 그들은 동전의 모서리를 잘라내어 동전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금속을 훔쳤어요. 그것은 불법이었고 이런 종류의 사기를 막기 위해 동그란 동전이 발명되었어요. 그 후 동전에 손을 댔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리기 쉬워졌죠. 이 막대 사탕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뜨거운 액체 시럽에 담겼을 때 시럽이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어요. 이제 여러분의 사탕이 거기에 있게 되죠. 옷과 딸려오는 작은 사각형 직물은 세탁물을 먼저 시험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옷을 세탁해야 할 때 망가뜨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어폰 바닥의 구멍은 공기가 위로 순환해서 스피커로 통과하게 해줘요. 이것은 낮은 주파수를 증가시켜 베이스 소리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음질 또한 훨씬 좋아지죠. 제 소리 더 좋지 않나요? 고마워요. 문서를 일시적으로만 함께 묶을 수 있게 스테이플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철심을 구부리는 곳을 회전시키면 돼요. 대부분의 스테이플러에는 스테이플링 옵션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표준이에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심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구부려줘요. 나중에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만약 땅콩버터병을 거꾸로 저장해 둔다면 기름이 바닥으로 이동하고 모든 고형분이 위로 갈 거예요. 아, 웃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중요하단 말이에요. 땅콩버터를 거꾸로 잡은 모습을 들키고 싶진 않잖아요. 컴퓨터 케이블에 있는 작은 덩어리가 계속 어딘가에 걸려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원통은 모양과 색상이 다양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신호로부터 간섭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것들이요. 공중 화장실에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어렵죠? 그러니까 문 아래에 틈새가 크게 있잖아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빨리 이를 보기 때문에 줄이 금방 줄게 돼요. 또한 만약 뭔가가 잘못된 경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 쉽죠. 런던에는 가로등처럼 보이는 기둥들이 있지만 전구는 없습니다. 이 가로등의 공식적인 이름은 스팅크 파이프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물건이지만 19세기에는 유용했습니다. 속이 빈 이 등은 악취가 나는 유해가스의 배출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를 방지해주는 거죠. 책의 빈 페이지는 사실 저자의 서명을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제조 과정 때문에 생긴 거죠. 책은 큰 시트로 인쇄되기 때문에 한 장의 용지에 4페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책이 인쇄된 페이지가 홀수라면 메모용으로 빈 페이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원래 골프공은 매끄러웠어요. 하지만 얼마 후 선수들은 많이 사용한 공이 새 공보다 조금 더 잘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움푹 패인 공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앞유리의 검은 점은 눈부신 햇살이 바로 눈에 비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프레임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선글라스 역할을 해줘요. 백미러에 있는 손잡이에도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방향제, 귀여운 장난감, 유용한 물건들을 걸어둘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손잡이로 난 모드와 밤 모드를 조정할 수 있어요. 밤 모드는 뒤에 있는 차의 눈부신 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해주죠. 과자 봉지에 있는 색깔 점들은 차 앞유리의 점보다 유용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목적이 있어요. 공장에서 포장의 색상을 제어하고 패키지에 사용된 잉크 색상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점이죠. 별건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는 무음 모드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삐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면 1 또는 0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계속 찾지 못한 무음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식료품 카트의 고리에도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카트에 근사한 흰 재킷을 당근과 콜라 옆에 넣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작은 갈고리를 사용하면 카트에 있는 모든 짐을 더 잘 정리해서 쇼핑 여행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연고 뚜껑에 있는 뿔이에요.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랩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죠? 이걸 손톱으로 긁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 뿔로 밀봉된 튜브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자동 립라이너와 아이펜슬에는 샤프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뒷면의 뚜껑은 색깔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깎는 데 쓰실 수도 있어요. 이쑤시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뒤에 여러 홈이 달린 이쑤시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심지어 약해서 이쑤시개가 두동강 나기 쉬워요. 이때 쪼개진 부분의 작은 홈을 사용하면 이쑤시개가 식탁에 닿지 않도록 스탠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회용 젓가락을 위한 임시 거치대를 만들 수 있어요. 젓가락이 둘로 쪼개지는 부분 뒤에 혹 같은 게 달려있죠? 다음에 초밥을 드신다면 그냥 둘로 쪼개기 전 이 덩어리를 떼어내보세요. 초밥을 먹다가 잠깐 멈출 때 여기에 젓가락을 올리면 됩니다. 네, 오븐 밑에 있는 서랍은 손님들이 늦게 올 때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용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서랍 안에서 저온으로 천천히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병이 똑같은 녹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갈색 병이 자외선을 훨씬 더 잘 차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과일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그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숫자를 로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베개는 땅에서 머리를 들어 올려 작은 벌레들이 얼굴로 기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베개는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 목은 돌베개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목이 뻐근해지네요. 저와 비슷하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하이힐을 신고 걸어보려다간 몇 초도 못 버티고 넘어지고 말 겁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16세기 페르시아 군인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쏠 때 보다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커지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티셔츠. 왜 티셔츠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티셔츠는 해군에서 발급되던 셔츠 아래에 입는 표준 속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약 100년 전 티셔츠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로 돌아가 볼까요? 몇몇 사람들은 아이섀도를 하고 다녔어요. 패션에 있어서는 정말 앞서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글거리는 뜨거운 사막 태양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섀도를 발랐습니다. 그때는 선글라스가 없었거든요. 또한 몇몇 의식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멋지게 보였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아이섀도를 잔뜩 바른 얼굴로 스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무슨 얘기 중이었죠? 서랍으로 가서 이걸 한 무더기 꺼내세요. 네, 포스트잇입니다. 이제 메모를 하세요. 포스트잇이 거의 다 떨어졌음. 오, 아주 효율적이네요. 포스트잇은 다양한 접착제를 연구하던 과학자에 의해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합물을 시험하던 중에 그는 대부분의 표면에 아주 살짝 달라붙는 접착제를 만드는 특별한 공식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 정반대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법을 찾으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벽에 액자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요. 하지만 저는 포스트잇이 그렇게 강한 접착제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크리넥스는 어디서나 유용합니다. 특히 핫도그를 한 입 물었는데 겨자가 새어나와 손 전체에 묻는다면요. 원래 크리넥스는 다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콜드크림 리무버로 발명되었어요. 정말 특이할 정도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네요.
수년 동안 사람들은 크리넥스를 온갖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고 특히 일회용 손수건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팀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고 애용하고 있는 크리넥스 티슈로 리브랜딩한 거예요. 매우 일반적인 용도로 말이죠. 여러분은 식당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가 식탁보에 음료를 엎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물을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새로 나온 체리 퓨전인가 뭔가를 주문하라고 설득한 종업원에게 넘어간 덕분에 이제 식탁보에 얼룩이 심하게 남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닐랩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테이블 천을 랩으로 덮어서 쏟아진 음식물 등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비닐랩의 훌륭한 새 목적을 찾았습니다. 음식 보관에 사용하는 거였고 그 목적의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장난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모자 위에 달린 폼폼 아시죠? 그게 왜 있을까 궁금했던 분도 계실 텐데 단지 장식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선원들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안테나처럼 사용했어요. 동물이 어떤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는지 감지하는 것처럼요. 곤충들도 가지고 있고 고양이와 다른 작은 포유동물들은 긴 수염을 사용하여 좁은 곳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은 폼폼 달린 모자를 사용합니다. 그 덕분에 더 이상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됐어요. 요즘 많은 배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네모 패치는 대부분 장식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작은 도구였어요. 사람들은 여분의 장비를 네모에 걸거나 진흙투성이에 운동화를 묶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오며 그런 용도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재미있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사각형을 래쉬탭 혹은 돼지코라고 부릅니다. 좋은 선글라스는 어느 옷에나 잘 어울려요. 단지 멋이 아니라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전문 운전사, 비행기 조종사, 건설 노동자 모두 좀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약 1000년 전엔 판사들이 선글라스를 끼곤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12세기 재판에 있어요. 판사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궁금하다고요?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려고 정말 열심히 애써보지만 알 수가 없어요. 판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신문하는 동안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죠.